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제가 매달 월말 정도 되면 평택 부동산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꾸준히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평택이 지난 8월 달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리고 9월에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매매 시세라든가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평택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상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것은 경기 부동산 포털에서 실거래가 통합 조회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거래 현황이라고 있고요. 요거 자료를 보면은 이제 연도별로 해서 쭉 볼 수 있습니다. 비교 연월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검색해서 보게 되면 2020년도 월별 거래 현황이 나옵니다. 비교 연도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2019년도랑 비교했을 때 지금 거래량이 경기도 거래량입니다.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2019년도에 지금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는 변동폭이 꽤 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에 꽤 많은 양의 거래량이 있었는데, 아파트만요. 지금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 꽤 많은 거래량이 있었는데, 최근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경기도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찝어서 보게 되면 거래량이 아무래도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거래량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평택시도 놓고 보면 지금 평택시만 놓고 보게 되면 평택시의 거래량도 지금 2019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 경기도의 흐름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거래량이 미미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을 같이 볼 수 있고요. 6월 고점 대비 7월, 8월, 9월 점점 그 계단이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고점이 여기를 찍고 있는 걸 보면 요렇게 살짝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요 9월에 지금 10월에 신고해가지고 9월까지 한다고 쳐도 요걸 넘어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요 기준선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완만하게 지금 하락하고 있다. 이 거래량이 하락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수요 공급을 따져봤을 때 일정 금액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이 시점에요. 근데 지금은 매수자는 줄고 있고 매도량은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건데, 현재로만 놓고 본다면은 요런 시기에 부동산을 사셨던 분들이, 그리고 요런 시기에 부동산을 매수하셨던 분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갈수록 매물 압박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 거래량은 줄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는 현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월별로만 놓고 봐도 의미 있게 거래되고 있는 2월, 3월, 5월, 6월 이런 달들, 그리고 작년에 그걸 비교해 봤을 때는 작년은 이렇게 400건 넘어가는 게 몇 개 없지만 2020년도 들어서는 그런 거래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거래들이 인구가 들어오면서 늘어난 것도 일부 있겠지만 평택에 투자 수요가 들어오면서 발생했던 거래 건수라는 걸 감안한다면 이게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앞으로 3개월 남은 이 올해,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이런 매물들이 출회하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량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주 큰 거품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거래량은 줄면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게 지금 6월, 7월, 8월, 9월 총 3달이 된 거고요. 이게 앞으로 평행선을 그리다가 내년 재산세라든가 뭔가 이렇게 세금 압박이 심해지는 매물들이 나온다라면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요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저지해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은 평택에 들어오는 그 인구들이 어느 정도 집을 매수해 준다라는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가설이 필요한데 집을 매수해 주려면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살고 있는 현재의 집이 매매가 돼야 평택으로 오면서 집을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평택이 일부 아파트들은 분양하는 아파트들보다도 더 비싸요. 고덕에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현재 평택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몇몇 단지들은 분양가보다 비싸게 형성이 돼 있어서 분양을 받는 게 아무래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라면 그 장기적인 것도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 2, 3월까지 한 6개월 정도만 본다면 이런 게 평행선을 그릴지 또는 그런 일부 아파트들의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지는 봐야겠죠. 하지만 요런 것만 예상해 놓고 본다면 요런 그래프만 놓고 본다면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게 거의 확실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자료를 하나 볼 건데요. 이 그 평택시청 홈페이지에서 요 인구라는 걸 클릭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인구 자료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평택 자료만 엑셀로 따온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0년 8월 기준, 지금 이제 9월 말인데 8월 기준, 저번 달 기준으로 평택시 인구가 52만 7,166명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중에 이제 남자와 여자의 세대 수가 나옵니다. 인구 수가. 그리고 이쪽은 세대고요. 그럼 남자 대 여자가 이 정도 돼 있으니까 성비는 조금 뭐 안 맞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잘 맞는 수준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는 52만 7,166명이어서 요게 대도시로 승격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서 그런지 지금 보게 되면 여기 소개가 돼 있는 요 부분들 팽성, 신평동 해가지고 용이동까지 하나, 그리고 여기 소개가 또 돼 있죠. 진이면부터 신장동까지 또 하나, 그리고 안중부터 현덕면까지 하나, 요렇게 세 개의 소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요게 나중에 구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쪽 구, 요게 또 구인데 대략 보게 되면은 지금 용이동이나 요 팽성 쪽은 남구나 또는 동구가 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쥐니 뭐 서탄 뭐 쭉 있는 게 이제 평택에 이제 북구가 될 확률이 높죠. 쥐니가 들어갔다라면요. 고덕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도 평택의 서구 해가지고 평택은 총 3개의 구로 나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미 이렇게 소개를 3개로 나눴다는 거는 아무래도 구를 이런 식으로 나눌 확률은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00%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구로 나뉘는 인구들을 보게 되면 총 24만 8천 명이 요 구에 있습니다. 요게 이제 동구가 될지 남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동구라고 하겠습니다. 요 지역들에는 지금 24만 8,109명이 거주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팽성읍과 용이동만 인구가 조금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른 데로 전입했거나 아니면 다른 동으로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북구가 될 텐데 고덕까지 해서 지금 북구에는 17만 2,793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보다는 인구가 적은데 지금 고덕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인구 증가율이 꽤 크죠. 지금 고덕 284명이 증가했습니다. 요게 내년에 새로운 아파트들 고덕 국제신도시에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 좀 더 많은 수가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 고덕을 포함하고 있는 북구 쪽에 아무래도 인구가 더 집중될 것 같습니다. 여기 비전 1동 쪽에도 지금 1137명이 새롭게 인구가 늘어났는데 요게 내년쯤 되면은 역전이 돼서 고덕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더 인구가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서정동이나 중앙동 그리고 신장 2동 진위면 쪽이 인구가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 이 또한 뭐 다른 시로 전입도 했겠지만 다른 이런 비전동이나 이런 데로 이사 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서구라고 하겠습니다. 편의상. 그래서 안중 쪽은 지금 안중읍과 현덕면이 인구가 조금 감소했지만 전체 인구는 10만 6,264명 해서 보게 되면 안중 쪽, 서구 쪽이 인구가 10만 명 정도고 그리고 북구 쪽이 17만 명 정도.
그리고 동구 쪽이 24만 명 정도인데,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주택을 어느 쪽에다가 구매를 해야 내가 나중에 집을 팔기도 편하고 가격 방어가 어느 정도 될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인구가 많이 있는 이쪽에 지금 투자하는 거, 그리고 1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 같은 여기, 이런 동네 쪽이 아무래도 주택을 투자했을 때 손해를 조금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동구 쪽은 비전동 쪽이나 이런데, 비전 2동, 용이동, 좀 인구가 좀 많이 살고 있는 이런 동네들에 집을 산다면 아무래도 집을 팔기도 편하고, 나중에 하락하는, 가격이 하락하는 폭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적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통복동은 인구도 적고,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전입도 적고 했을 때, 이런 동네는 이제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팽성읍 요런데, 지금 인구가 어느 정도 감소한 동네들은 아무래도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어서, 지금 서정동, 중앙동, 진위, 그리고 신장동, 안중읍, 현덕면 요런 곳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매수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선방하고 있는 지역들 있죠. 사람들이 어느 쪽에 지금 많이들 이사를 가고 있는지, 거래량이나 인구 증가함이 적지만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들어갔다 나오기도 좀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택의 전체 인구수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인구가, 그리고 남자, 여자, 이게 디테일하게 보면은 이제 연령별로도 나오는데 그 연령까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비율로 봤을 때 어디에 얼만큼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주택을 선택함에 있어서, 물론 내가 그 동네가 필요해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주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자산인데, 이 자산이, 현재로서 이 자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가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나중에 이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위치로 가는 게 아무래도 현재 이 부동산 전국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그리고 일시적으로 8월 달에 인구가 줄었던 이 동네들도 나쁜 동네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살고 계신 동네들 있죠. 감소는 했지만 많이 살고 있는 동네. 이런 동네들에 내가 이사를 감으로써 뭔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 뭐 다른 동네보다도 요런 좀 인구가 많은 동네에 있으면은 집을 팔기도 편하고, 뭔가 내가 이사 가기가 편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요렇게 지금 인구가 적은 지역에 비해서 그 하락폭도 좀 적을 걸로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택은 이런 식으로 구가 나뉘면서 인구가 앞으로 어디에 집중될지를 보면, 주택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부동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늠이 잡힐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평택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평택의 어느 지역의 인구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감소하는지 8월 기준으로도 봤고, 그리고 평택, 그리고 경기도 이런 아파트 거래량을 봤습니다. 물론 오늘 분양권은 보지 않았지만 분양권은 100건 미만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90 몇 건 정도 나오는데, 분양권은 사실상 거의 거래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아파트와 그 기존 아파트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을 매수해야 되느냐, 집이 필요하다라면, 그 집을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라면, 지금 어느 정도 매물이 적게 나와 있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쪽이 비싸긴 하지만, 그런 집을 사놓음으로써 나중에 뭔가 이렇게 부동산이 하락을 멈추는 그 시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흐름을 탈 수 있겠죠. 물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당분간은 하락할 것 같은데, 그 하락하는 어딘가에서는 집을 하나 사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할 때,
그때는 올라타는 걸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전세를 살고 계시거나 또는 뭐 월세를 살면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올해는 넘겨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는 집을 하나 매수하는 걸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그때 매수하실 때는 이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어느 동네에 갈지 잘 결정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적당한 매물을 골라서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집이 없는 것보다는 집이 있는 게 나으실 거고, 집이 만약에 있다라면은 내 자산의 가치가 어느 정도 훼손되는 거, 그리고 그게 감가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덜 하시기 위해서는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잘 골라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